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급격히 치솟은 불에 차량 4대가 불에 타고 98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보니 이 차량의 바닥 부분에서 화염이 보입니다. 주차하는 동안 불길은 빠르게 커져만 갑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뒤늦게 불을 발견했지만 미처 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A씨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연기는 CCTV 화면을 뒤덮을 정도로 자욱해집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옆 차량으로도 옮겨붙으면서 차량뿐만 아니라 천장까지도 시꺼멓게 탔습니다. 새벽 5시쯤 시작된 불은 화재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4대가 불에 타고 98대는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전기차 화재는 아니었다지만 아파트 주민 30여 명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놀란 게 뭡니까? 이 차가 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가스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한 8시 지나서야 겨우. 사고 며칠 전 교체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프링 쿨러 공사를 해서 이번 화재에 피해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 차량 운전자 A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참관인 자격으로 해당 아파트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부산시 교육감과 거제시장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진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백스코에 마련된 해운대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8시 모든 투표가 끝이 났고 지금은 이렇게 투표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140여 개가 들어올 건데 잠시 뒤부터 개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900여 곳의 투표소에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평일이다 보니 저녁 8시까지 진행됐는데 최종 투표율은 22.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괴정동에서는 한 70대가 사전 투표를 한 적 없다고 소동을 부렸는데 알고 보니 투표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산 동구에서는 극우 유튜버가 투표용지를 촬영한다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 선거 열기가 그리 뜨겁진 않았습니다. 경남 거제시장이 47.3%로 가장 높았고요.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의원 선거도 각각 28.4%와 2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율과 비슷한데 탄핵 정국과 산불 등에 묻히면서 무감신 선거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낮은 투표율에 오늘 자정 전에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백스코 개표소에서 KNN 조준욱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농축협 가운데 14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체 대출 가운데 부실 채권 비율이 30%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자산 건전성 악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조합원 2천여 명의 새 고성 농협입니다. 지난해 당기 순손익은 112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대출 2,100억 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대출, 즉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평균 10%대임을 감안하면 자산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입니다. 대출 심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창립 50여 년 만에 지난해 처음 38억 원대 적자를 본 고성농협도 부실 대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감사에서 51건 491억 원의 대출이 심사소홀 등으로 지적되면서 막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했습니다. 전국적인 경기 침체 속에 부실 대출 등에 따른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경남에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농축협 137곳 가운데 14곳이 적자를 기록해 적자 조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배당금이 줄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준비금을 털어서 연체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도 안 되면 조합의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매 분기별로 농축액을 또 가결산을 해서 만약에 손익 추진 진도가 부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또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대출은 농협중앙회 본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산청 산불 이후 산림청이 산불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임도가 오히려 산불을 키우고 진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밀양 산불 직후 촬영한 모습입니다. 불길이 임도를 따라 번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합천 산불 역시 비슷합니다. 빌딩풍처럼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하며 산불을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임도가 따여진 것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 공간으로 산소가 급격히 빨려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구들골로 불길이 빨리 지나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받을 정도로 표신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임도를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즉 산청처럼 소나무숲 불티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임도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A라는 산에서 B산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임도라는 부분이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의성 산불 직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라색처럼 색이 짙은 곳은 피해가 심하다는 의미이고, 검은색 줄은 임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를 나타냅니다. 특히 소나무 밀집지와 도로 주변으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도로 주변으로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오히려 임도가 없는 주황산 국립공원 지역, 이 지역에서는 산불이 굉장히 억제되는. 임도는 물론 차량 접근성이 더 좋은 도로변에서도 피해가 많았다며 임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산림청은 현장 접근이 어려워 산불 진화가 오래 걸렸다며 임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밀도가 높은 작은 나무, 풀들로 인해 진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청 의성 산불을 계기로 무작정 임도부터 늘리기보다 임도와 산불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임도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증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애물단지 신세인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수 처리수를 해수 담수화 시설로 정수 처리해 공업 용순환을 겪는 동부산권 산단에 공급한다는 구상인데요.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새로운 산업 성장축이 되고 있는 기장군 일대 동부산권 산업단지. 12개 산단에 6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저렴한 공업용수를 못 쓰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없어 서부산 산단에 비해 2배 넘게 비싼 생활용수를 씁니다. 부산 기장의 또 한 가지 골칫거리는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2천억 원을 들여 짓고도 11년째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장 일광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수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여과 처리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구상입니다. 송수관 24km를 설치하고 기존 담수화 시설을 개보수하면 하루 3만 6천 톤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지금의 3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데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면 시 재정 부담도 사업비의 10%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하수 재이용은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와 불경 지역의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수요 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신중합니다. 이용 부담 완화에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공급이 개시되는 2030년 예측 수요량 5만 톤에는 못 미칠 것이라 전망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요기업 등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어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오는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경남 함양군 서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청은 차량에서 불이 나 인근 산으로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쯤에는 부산 감전동 승악산에서 불이 나 16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지는 등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자회사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의 에어부산 점유율은 줄고 있는 반면 진에어는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 2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가운데 에어부산은 49만 8천 명으로 점유율 29%의 1위였으며 진에어가 26만 4천 명, 점유율 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3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33%, 제주항공 23%, 진에어 12%로 나타났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빈소에 정치권 등 각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을 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 등도 조문할 예정입니다. 발인은 오는 4일이며 장지는 실로암 공원 묘원입니다. 김해 씨가 지난 2022년부터 공을 들인 황새 텃새화 사업이 황새 부부의 자연부화 성공으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해 씨는 황새 텃새화 사업 거점지인 화포천 습지 봉화뜰에서 황새 새끼 3마리가 지난달 28일 성공적으로 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낮에도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며 봄이라기에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 7도, 한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또 내륙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연일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고성과 통영을 제외한 경남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남 북서 내륙에 약간의 빗방울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겠고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진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진주 15도, 의령과 합천 1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15도, 거제 14도, 밀양과 창녕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김해 양산 1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